한강변 공원, 잔잔한 바람이 코끝을 간지리는 오후입니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벤치마다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는 낡은 리어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리어카에서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생강을 조금 더 넣었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는 이정숙, 63세 나이에도 손길이 분주합니다. 텀블러에 붉은빛 차를 따르는 모습이 노련하고 익숙해 보이네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이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다가옵니다. 아이고, 오늘도 왔네. 이 차 한 잔이 약보다 낫다니까.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건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정겨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어딘가 흐릿하고 미소 뒤에는 말 못할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허리는 괜찮아지셨어요? 정숙이 따뜻한 말을 건네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덕분에 살만해. 근데 정숙 씨는 매일 이렇게 장사하는 게 외롭지 않아요? 나는 집에 가면 할멈이라도 있는데. 순간 정숙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곧 웃음으로 가리며 대답하죠.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외로움이겠어요. 하지만 노인이 자리를 뜨고 난 후 정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강을 바라보는 눈빛이 공허해집니다. 리어카 위에 놓인 손수건으로 눈가를 슬쩍 닦아냅니다. 대추차를 다 마시고 떠나는 노인을 바라보며 정숙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자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지.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리어카를 다시 정돈합니다. 텅 빈 벤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문득 먹먹한 그리움이 차오릅니다. 가끔은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그저 잠시만이라도 외롭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정숙의 기억은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 가구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죠. 남편 최대현은 손재주가 좋아 동네에서 인정받는 목수였습니다. 정숙도 남편 옆에서 가구 광택제를 바르고 손님을 맞이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대현 씨, 이번에 주문 많이 들어왔네요. 경사네, 경사야. 정숙은 남편에게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15살 아들과 12살 딸은 학교에서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가족은 부족함 없이 살았죠. 이번에 설비 좀 늘릴까 해. 요새 주문이 밀리는데 기계 좀 더 들여놓으면 일이 훨씬 빨라질 거야. 남편의 제안에 정숙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몰랐죠. 대출을 받아 설비를 확장했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외환위기로 주문은 뚝 끊겼습니다. 공장은 점점 어려워졌고 남편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대현 씨.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곧 나아질 거예요. 정숙의 위로에도 남편의 얼굴은 어두워만 갔습니다. 은행 대출이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남편은 사채업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망했어. 내가 뭐라고 했어? 확장하지 말자고 했잖아. 술에 취한 남편이 정숙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확장을 제안한 건 남편이었고 정숙은 그저 동의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누군가를 탓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공장 뒤편에서 남편은 차갑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 갚으라고. 남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갚아요.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방에 숨었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애들 데려가서 일 시키겠소. 아니면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갚던가.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새벽에 두 아이를 깨워 짐을 꾸렸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겨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 그곳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15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울에 가는 거야. 엄마가 새 일자리를 구할 거고 너희들은 새 학교에 다닐 거야. 다 잘 될 거야. 버스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질수록 정숙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일자리를 찾아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오자 길거리에서 찐빵을 팔기 시작했죠. 손이 얼어붙어도 발이 시려도 정숙은 웃으며 찐빵을 팔았습니다. 따뜻한 찐빵 사세요. 방금 찐 거예요. 정숙의 찐빵은 소문이 나 단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딸도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한테는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것만큼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정숙은 리어카를 사서 한강공원에서 전통차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대신 전통차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몸에 좋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요. 아이들 대학 보낼 땐 이런 사소한 선택도 중요했죠. 한파가 몰아치는 1월의 어느 날, 정숙의 리어카는 평소보다 더 한적했습니다. 매출은 바닥을 쳤고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숙은 장사를 접으려 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대추차 아직 있나요?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 잔 드릴까요? 정숙은 친절하게 대추차를 따랐습니다. 남자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정숙은 리어카를 정리하며 가끔 남자를 힐끔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정숙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아내가 3년 전에 떠났거든요. 정숙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정숙은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도 그렇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저랑 잠시만 같이 있어주세요. 그냥 이야기만 나누는 거예요. 정숙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번 달 학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딸도 얼마 전 취업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 집은 가까워요. 차 한 잔 더 마시며 이야기만 나눕시다. 정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리어카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번만 이 돈이면 애들 학비 밀린 거 해결돼. 그날 밤 정숙은 남자의 집에서 나오며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무거운 봉투가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제안을 하는 고객들이 더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생활고가 심해질수록 정숙은 점점 타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나 말동무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가 완벽하게 살아가나. 한 노인의 말이 정숙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밤잠을 설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은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그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차를 파는 할머니, 외로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다정한 말벗, 그것이 사람들이 아는 이정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난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야.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리어카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대추차와 생강차를 보온통에 담고 일회용 컵과 냅킨을 정리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아침부터 웬일이니?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혹시 뉴스 봤어? 정숙은 의아했습니다. 평소 뉴스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니, 무슨 뉴스? 인터넷 뉴스야. 요즘 한강공원 노점상들 기사 봤어? 말 꺼내기도 좀 그런데 이상한 거래 얘기가 나왔더라. 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꼭 붙잡았죠. 무슨 소리야? 그런 기사가 어디에? 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사에 리어카 사진이 있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그 정황이 너무 비슷해서. 엄마, 설마 아니지? 정숙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 태블릿을 켜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강공원 노점상이라고 입력하자마자 여러 기사가 뜨더군요. 60대 여성 노점상, 한강공원에서 차 판매 외 부적절한 금전거래.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사를 클릭하니 정말로 정숙의 리어카 사진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빨간색 리어카와 특유의 전통차 간판은 분명 정숙의 것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정숙은 몸을 떨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평소 전통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특정 남성 고객들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했거나 제보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고객들 중 한 명이.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뉴스 봤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직 기사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죠. 아니, 무슨 뉴스요? 나 지금 회사 들어가는 중이라.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오늘 비 온다던데 우산 챙겼나 싶어서.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정숙은 리어카를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용기를 내어 평소보다 더 먼 곳 한강공원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기 혹시 당신이 그 뉴스에 나왔던 처음 보는 젊은 남성이 수상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습니다. 남자는 희죽 웃더니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시선으로 정숙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노인들도 하나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고 아예 인사도 없이 지나치는 이들도 있었죠. 정숙의 하루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검게 그을린 피부, 굵은 손마디. 나이 들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강공원 불법 노점 단속이 강화됩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및 기타 불법 노점상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숙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뱃속이 쓰라렸습니다.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이 날 그냥 두질 않네. 그날 밤 정숙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강공원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더 멀리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 내일부터는 북한산 쪽으로 가볼까? 정숙은 지도를 펼쳐들었습니다. 아들, 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비록 몸은 더 고되겠지만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요. 북한산 입구, 등산객들이 오가는 길목에 정숙은 새로운 자리를 잡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오는 길이 멀고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등산객들은 하산 후 따뜻한 차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차 정말 맛있네요. 산에서 땀 빼고 내려오니 이게 보약이네.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한강공원의 단골들을 모두 잃었고 매출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날도 한적한 오후 정숙은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생강차 한 잔 주세요.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종종 차를 마시던 손님이었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민태수였습니다. 아, 여기서 뵙네요. 오랜만입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 기사를 봤을까? 자신을 찾아온 걸까?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네, 우연히 등산하러 왔다가 아주머니 리어카를 봤어요. 반가워서요. 민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비난이나 의심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차를 건넸습니다. 요즘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셨네요? 민태수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태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나 다 사연이 있는 거죠. 그 말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민태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민태수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도시락을 싸와서 정숙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정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리어카 장사는 너무 고되시잖아요. 어느 날 민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 사실 제가 조그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 1층 작은 공간이 비어 있는데 아주머니가 차 가게를 열면 어떨까 싶어요.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가게요? 제가 어떻게? 월세는 천천히 내셔도 돼요. 우선은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니까. 가게 하나 차려보시죠. 노점 안 해도 되잖아요. 정숙의 가슴에 오랜만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고정된 가게,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정직한 일. 그것은 정숙이 늘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인테리어도 간단히 해드리고. 정숙은 감격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직 있다니 세상이 그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민태수는 약속대로 가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도봉구의 조용한 주택가 사이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여기서 전통차 카페를 열면 어떨까요? 아주머니 솜씨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민태수의 말에 정숙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10년 넘게 리어카를 끌며 꿈꿔왔던 자신만의 공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불법 노점상이란 소리도 안 듣고 당당하게 장사할 수 있겠네요. 정숙은 기쁨에 젖어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민태수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아주머니 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계속 마실 수 있으면 좋잖아요. 민태수의 미소에서 정숙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행운이었습니다. 정숙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열흘 뒤 민태수는 정숙에게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얇은 서류 봉투 안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죠. 정숙은 안경을 쓰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이네요. 정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10년간 리어카를 끌며 모아둔 전 재산이었죠. 내 시세보다는 많이 낮춘 겁니다. 원래는 3천만 원 정도 받는데. 민태수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온 재산을 쏟아붓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어카 장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 볼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정숙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080만 원 자식들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주고도 꼬박꼬박 저축해온 돈이었습니다. 평생 다시 이만큼 모을 수 있을까?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생각한 끝에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 나이에 다시 기회가 올까? 정숙은 민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태수 씨, 계약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은행에서 만났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2천만 원, 그녀의 전 재산이 민태수의 손으로 건네졌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공증받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민태수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지만 민태수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가게를 쓸 수 있나요? 이번 주말부터요. 제가 열쇠 가져다 드릴게요. 정숙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정숙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방에서 민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태수는 오늘 하루 정숙의 집에서 자기로 했었지요. 이 시간에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정숙은 조용히 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응, 다 됐어. 이 아줌마 완전 물었어. 2천 꽉 찼다니까. 하하. 낯선 웃음소리에 정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신고. 걱정 마. 이 아줌마가 감히 신고를 할 수 있겠어? 그 뉴스 기사 봤지? 본인이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 정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태수는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그게 민태수와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요? 정숙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과거도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민태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숙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오늘 공증 받으러 가시죠.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가죠. 두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숙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건가? 그때 골목 안쪽에서 정숙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경호, 한강공원의 단골 손님이자 은퇴한 경찰이었습니다. 정숙은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태수 씨, 잠시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숙은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박경호는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경호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제 돈, 전 재산을 빼앗겼어요. 박경호는 정숙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 정숙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태수의 사기, 그리고 어젯밤 들은 통화 내용까지. 그리고 제가 한 일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기사도 민태수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박경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줌마, 숨기지 말고 다 말해보세요. 제가 도울 테니까요. 정숙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일들,
그 뉴스 기사들까지. 박경호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 그런 짓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박경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태수를 공증 사무실로 유도하세요. 그곳에 제 후배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2시간 후 민태수는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전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던 전과범이었습니다. 특히 약점이 있는 노인들을 노렸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은 대부분 압수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들은요? 경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고해 주신 덕분에 큰 사기범을 잡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과거는 부끄러웠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올바른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커피 리어카도 없었고 돈도 당장 돌려받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정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아이들에게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숙의 작은 아파트에 아들과 딸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급하게 만나자고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 업무를 미뤘고 딸 은지는 병원 당직을 바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내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앉아봐, 둘 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아들과 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손을 비비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많은 걸 숨겨왔어. 너희한테 말 못한 일들이 있었어. 민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다른 문제야. 정숙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서울에 올라와 고생했던 이야기,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했던 온갖 일들,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내가 한강공원에서 차만 판 게 아니었어. 때로는 외로운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돈을 받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과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만 나누는 거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지. 난 너희 학비를 벌어야 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어. 누군가 날 제보했나 봐. 그래서 한강공원에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됐지. 정숙은 민태수와의 일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위, 그리고 박경호의 도움으로 민태수를 신고한 일까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리어카도 없고 돈도 당장 돌려받을 수 없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말을 마치고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혐오, 실망, 아니면 분노.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정숙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혼자 버티셨다는 걸. 은지도 다가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잖아요.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이 부끄러웠어. 민수는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그런 일까지. 제가 더 빨리 취직해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도울게요. 제가 병원에서 월급도 받고 있고 오빠도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엄마가 쉬셔도 돼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냥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뿐이야.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차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혹시 제대로 된 가게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도울게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도와주겠다니.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엄마가 한 일들이 용서가 되는 거야? 은지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요, 엄마. 우리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관계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정숙 씨 맞으신가요? 저는 도봉구 노인복지센터 소장 강미현이라고 합니다. 정숙은 의아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자신과 무슨 관계가?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실례지만 혹시 한강공원에서 전통차 리어카를 운영하셨던 분 맞으신가요? 정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맞습니다만. 왜 그러시죠? 정숙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쁜 일로 연락드린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 센터에 자주 오시는 박경호 어르신께 추천을 받았어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정숙 씨 차솜씨가 아주 뛰어나시다고. 정숙은 놀랐습니다. 박경호 씨가 자신을 추천했다니요? 사실 저희 센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지 해서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 카페라니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박 어르신께 사정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숙 씨의 솜씨와 진심이죠. 그날 오후 정숙은 도봉구 노인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정숙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숙 씨. 저 강미연입니다. 전화로 통화했죠. 강미연은 정숙을 센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1층 한쪽에 작은 카페 공간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 간단한 커피 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행복한 찻집이에요. 어르신들이 담소 나누시는 공간이죠. 정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했지만 사실 소정의 활동비는 드려요. 일주일에 3번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리어카에서 차를 팔았을 뿐인데. 강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 어르신께 들었어요. 정숙 씨 차는 약보다 낫다고요. 한번 솜씨를 보여주시겠어요? 정숙은 긴장했지만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타는 건 자신 있어요. 그날 정숙은 강미현과 몇 명의 직원들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대추차와 생강차를 선보였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와, 이건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정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 경험이죠. 그리고 진심을 담아요. 일주일 후 정숙은 정식으로 행복한 찻집의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지만 한 달 뒤 강미현은 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정숙 씨 차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법 노점이 아닌 당당한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행복한 찻집은 지역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정숙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대화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미연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역 방송에서 우리 센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특히 정숙 씨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정숙 씨가 편하신 만큼만 말씀하시면 돼요. 어떠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 해볼게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정숙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남편의 죽음, 서울로의 도망, 리어카 장사,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키워냈다는 사실만큼은 자랑스럽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지역 방송에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정숙의 솔직한 고백과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정숙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행복한 찻집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숙의 차를 마시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방송 봤어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정숙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들 후회는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숙은 외로움을 팔던 여인에서 누군가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종종 센터를 찾아와 정숙을 도왔습니다. 가족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느 주말 은지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민수가 정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지센터 앞 작은 정원에는 노인들이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정숙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맛있는 차 한 잔 드실래요? 오늘은 특별히 대추차에 꿀을 조금 넣었답니다. 정숙의 밝은 목소리가 센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 속에는 더 이상 슬픔도 외로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함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